저는 오늘 일본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로 항상 상위권에 뽑히는 키치조지를 둘러볼까 합니다. 우선 키치조지의 매력 중 하나는 역시 이런 개성 있는 상점들이 모여 있어서 골목골목을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는 그런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고 길을 걷다가 이런 꽃들도 보니까 왠지 모르게 기분이 더 좋아지는 하루네요. 그리고 저쪽에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는데 살짝 보니까 음식점이더라고요. 이렇게 서 있다는 건 아무래도 여기가 맛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저는 오늘 가기로 한 식당이 있어서 그곳으로 가볼까 합니다. 바로 이곳이 오늘 점심을 먹을 장소인데요. 스프 카레를 파는 로지우라 커리입니다. 이곳도 대기가 있어서 우선 가게 내부에 있는 대기 명단에 이름을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이라 혹시라도 가실 분들은 현금을 꼭 챙겨가세요. 대기 명단을 작성하고 날씨가 좋아서 밖에서 대기했는데 그냥 이렇게 건물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15분 정도 기다려서 들어갔고 내부는 따뜻한 느낌의 이런 분위기입니다. 주문은 이렇게 그림이 있는 태블릿으로 주문을 하면 되고요. 한국어로 언어 변경도 가능하니까 큰 문제 없이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돼지고기 스프 카레를 주문했고요. 가격은 1760엔이었습니다. 카레는 채소들도 많이 있었고 눈으로 봤을 때도 좋은 재료를 사용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메인인 이 고기도 엄청 부드럽고 카레의 맛도 잘 배어 있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병아리 콩이 식감도 좋았고 고소한 맛도 나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살짝 아쉬웠던 거는 브로콜리인데 조금 더 튀겨져서 나왔다면 식감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스프카레의 국물은 칼칼하고 거부감 드는 향신료도 없었고 뭔가 계속 끌어당기는 그런 맛이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숨어있던 오크라가 있더라고요. 오크라는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빠르게 먹었습니다. 집 근처에 있다면 자주 가고 싶을 정도로 맛과 양이 괜찮았던 스프카레였어요. 하지만 이런 곳은 항상 집 근처에는 없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다 먹었습니다. 배도 채웠으니 소화시킬 겸 산책을 하러 가봤습니다. 걷다 보니까 앞에서 불이 난 것처럼 여기가 엄청난 곳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키치조지의 야키토리로 유명한 이세야라는 곳입니다. 저는 밥을 먹어서 그냥 지나쳤지만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맛도 괜찮아서 오신다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도착한 곳은 이노카시라 공원인데요. 키치조지의 또 다른 매력은 도쿄의 중심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지만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동네라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선 역시 이노카시라 공원이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1994년에 이노카시라 공원의 쓰레기통에서 토막 시체가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범인은 잡히지 않고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하네요. 물론 이 주변의 치안은 좋은 편이라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새벽에도 제가 자주 산책하던 코스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공원에서 리트리버 모임이 있는지 리트리버들이 잔뜩 모여있네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 놀이터도 있는데 요즘은 한국에서 이런 공공 놀이터가 없어져서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기 힘든데 일본은 한국보다 비교적 많아서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잠깐 그때로 돌아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노카시라 공원 하면 이 오리배가 명물이라 커플분들이 오시면 꼭 타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오리배가 유명한 이유는 오리배를 타면 커플들이 헤어진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타세요. 2번 타세요 제발. 이렇게 잠깐 공원을 둘러보고 지인의 선물을 사러 키치조지에 있는 칼디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이 키치조지의 칼디인데요. 저는 신주쿠에 있는 매장만 가봤는데 이곳에 오니까 신주쿠 칼디보다는 훨씬 넓고 사람도 덜 붐벼서 쇼핑을 하기엔 훨씬 쾌적했어요. 그리고 눈에 수박 주스가 보여서 하나 구매했습니다. 190엔인데 맛은 카페에서 먹는 수박 주스랑 거의 비슷해서 나중에 쟁여놓고 마시려고 합니다. 칼디는 사실 많이 오진 않아요. 접근성과 가격이 마트에 비해선 큰 메리트가 없어서인데요. 그래도 가끔 오는 이유는 일본 마트에서 보기 힘든 제품들을 구경하러 옵니다. 오늘은 보니까
국순당 막사가 있길래 조금 신기했어요. 물론 사진은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 라면 코너도 있었어요. 김치 신라면이 아마 일본에서만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신라면이 훨씬 맛있습니다. 또 칼기하면 한국에서 유명한 이 다양한 스프레드가 보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 먹어본 지인에 의하면 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개인적으로는 안 살 것 같습니다. 오늘 의뢰받은 물건은 바로 이 커피 제품인데요. 저는 커피를 마시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맛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마지막 장소를 가려고 하는데 사토가 보이네요. 이곳은 멘치카츠로 유명한 곳인데요. 오시면 하나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주택가를 지나가시면 되는데요. 뭔가 이런 한적한 동네를 보니까 일본의 애니 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네요. 특히 빨래가 널려있는 이런 부분이 짱구 속 모습 같기도 해서 이런 장면은 볼 때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이곳이 오늘 키치조지에서 마지막 장소인 카페 푸치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간이 멈춘 듯한 장소로 들어간 느낌이 드네요. 메뉴판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500엔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저는 아이스티를 주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과 쌀과자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가게를 둘러보니까 뭔가 이 안에만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더 여유롭게 느껴지면서 또 약간 예전에 할머니 집에 온 듯한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포근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단순 소품이 아닌 이렇게 예전부터 사용하는 흔적들이 있는 물건들도 시간이 멈춘 이곳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甘くしてないんで、はい一応ガムシロを置いていきます。 이렇게 아이스티가 나왔는데요. 아이스티 말고도 차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럽인데 이 시럽통도 옛날 느낌이 가득한 그런 시럽통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같이 나온 차는 따뜻한 차였어요. 아마 차가운 걸 먹으면 배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차는 따뜻한 걸로 주시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아이스티의 맛은 복숭아 아이스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차가운 차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아이스 홍차의 맛이었어요. 사실 시럽통을 좀 써보고 싶어서 시럽을 넣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단 거를 좋아하지 않아서 시럽을 넣지 않는 쪽이 제 취향에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카페 푸치에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키치유지에 오셔서 여유 있는 하루를 보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